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막힐 것 같아서 작년에는 제가 차를 갖고 왔는데 너무 막혀서 대충 버스를 타고 오니까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내려서 걸어왔는데 되게 춥습니다. 이게 또 정시는 또 입시에서 이제 수시 다음에 이고 사실 입시에서 마지막이라 아이고 네. 정시는 이제 큰애도 이제 수능을 3번을 봤거든요. 정시를 3번 했기 때문에 정시는 항상 쫄려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정시 같은 경우에는 중심 잘 잡으시고 생각 잘 하시면 수시 못지않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시와 달리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체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쫄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보통 수시 끝나고 정시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얼어 있어요. 수시는 우리가 쓰고 싶은데 대부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이 합격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왠지 6개를 쓰면 합격한 것 같잖아요. 왠지 모르게. 잘 안 되면 수시에는 내 점수 맞춰서 가잖아요. 수시하고 정시하고 차이가 좀 있죠. 수시는 내가 가진 학생부에 플러스 알파로 쓸 수 있는 변수가 있긴 한데 정시는 수능적 플러스 알파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플러스 알파를 잘 찾는 게 정시의 특징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예상 점수가 나왔는데 예상 점수보다 좀 낮은 성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정시 입시의 가장 큰 키포인트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면 심장이 좀 튼튼해야 됩니다. 쫄면은 정시는 못해요. 그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수능? 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치로 봤을 때는 쉬운 것 같아요. 통계치를 보면. 근데 이게 입시관들 난이도 분석을 보면 다 쉬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맞는 게 어른들은 수능 당일날 자기 인생에 걸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야, 작년 문제 어땠어? 올해 문제 어때? 작년보다 쉬운 것 같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수능을 항상 처음 봐요. 그쵸? 처음 보니까 항상 모든 처음 보는 시험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실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대충 보게 되면 국어는 예상보다 좀 어려웠고요. 수학은 예상보다 좀 쉬웠어요.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우리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본 다음에 쉬웠다, 어려웠다 얘기하는 별 의미 없잖아요. 그냥 지나간 과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나한테 좀 유리한 대학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지 난이도 분석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능 영어는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의대 정원이 들고 뭐 해서 영어가 쉽다는 등 영어가 어려웠다라는 등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등급별 비율 보게 되면 1등급은 작년에 4.7%였는데 올해는 6.2니까 약간 늘었어요. 한 8,000명 늘었습니다. 근데 2등급과 3등급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4등급은 좀 늘고 그러니까 1등급과 4등급은 좀 쉽게 느껴졌을 거고 2등급과 3등급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지나간 결과잖아요. 어차피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논다고 고민하는 큰 의미가 없다. 단지 현재 수능이 이런 분위기로 나왔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하죠. 사실은 제일 제가 어디 설명회를 가던 이거 지금 10번째예요. 한 12월 동안 10번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탐런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애들이 고1, 2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탐런이 뭐냐면 보통 자연계 애들이 수시든 정시든 과학 2과목 수능을 응시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대학들이 수시든 정시든 탐구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든 정시에서 탐구를 과탐으로 지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거는 대학의 의지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 수능 체제에서 애들이 문과 침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연계 애들이 문과로 많이 가는 움직임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과 침공도 하게 자연계 학과들 지원할 때
과탐 지정 없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2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대학들이 수시에서 정시에서 사탐, 과탐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열학과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일부 그 얘기는 못하겠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애들이 그럼 과학 두 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과학이 공부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실제 사회선생님을 만나서 여쭤보게 되면 과학 학습량의 딱 절반 정도가 사회 학습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보통 재학생 기준으로 과학 하나 3등급, 과학 하나 3등급, 과학 하나 5등급이면 이 5등급을 등급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를 사탐으로 바꿔요. 사문이나 윤사 같은 걸 바꾸거든요. 그게 사탐론입니다. 자연계 학생인데 사회랑 과학 이 두 과목 조합으로 수시와 정시를 지원하는 게 사탐론인데 평가원이 바보 아니에요. 평가원은 무슨 그분들은 고고하게 앉아서 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트렌드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략 올해는 47,000명 정도 사탐, 과탐 조합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점수라는 게 모르셔도 됩니다. 평균하고 나까지 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표준 점수가 어떤 과목에 표준 점수가 높다? 그럼 평균하고 그 점수하고 멀어지는 거니까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보시면 생윤, 윤사, 사문 저 점수 보게 되면 아이들이 쉽다고 생각하게 되면 쉬우면 평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쉬우면 표준 점수가 낮게 나와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일 응시 많이 하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1등급의 표준 점수가 65, 67이에요. 이 점수 4개 보시게 되면 현재 제일 어려운 과목은 뭡니까? 지구과학이 제일 어렵겠죠.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물리랑 화학이에요. 쉬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즉 노란색 보게 되면 저 68이에요. 생활과 윤리가. 지구과학보다 어려웠죠? 저희 3은 생명과학과 비슷해요. 즉 사탐론 한 학생들은 좀 미안하긴 한데 평가원이 적당히 어렵게 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출제하는 분들의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걸 못 참는데요. 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 이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갖고 사회탐구 대략 3과목 정도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즉 사탐런 했던 과목들의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정시까지 이어지게 되면 조금 사탐런 학생들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모 지역 가서 설명했더니 약대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약대. 고1, 2쪽 상담했는데 약대는 반반입니다. 수시든 정시든 사탐, 과탐에서 득 보는 대학들도 있고요. 득을 못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자연계 가질 거면 과탐 2개 하는 게 수시든 정시 좀 유리해요. 만약에 고2 이 학생이라고 치면 꽤 유리합니다. 또 전망 대략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수능 난이도를 가지고 전망해 보게 되면 데이터상으로는 쉬운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는. 근데 실제 애들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변별력을 가진 시험이고요. 졸업생 응시자가 작년보다 한 7,000명 늘었어요. 늘었는데 압도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졸업생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유는 한 2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컬 계열이 지원됐잖아요. 그리고 작년 의대 입학한 애들이 동맹 휴학해서 학교를 안 다녔어요. 대략 3,0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수능을 다시 봤을 가능성이 높겠죠. 플러스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문과 침공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자연계 아이들이 수학이 잘 나오니까 교차를 해서 문과로 갑니다. 제 큰애도 재수할 때 그랬어요. 큰애가 이제 재수할 때 성적이 중앙대 공대를 가면 무난했어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중앙대가 좋아요? 한양대가 좋아요? 한양대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 교체해서 한양대 가고 싶어요. 저 속으로 했죠. 아, 망했구나. 얘가 공부를 더 하겠구나. 저는 알죠.
그런 애들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큰애가 재수할 때 중앙대 공대를 안 쓰고 한양대 관광학부를 썼어요. 입학해서 전과하겠다. 에이, 전과가 독하지 않으면 잘 못합니다. 가면은 뭘 하겠어요? 알코올과 친해질 거 아니에요? 학점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머리에 있던 학과가 아니잖아요. 교차를 하게 되면 만족도가 낮아요. 큰애가 4월 중순부터 교양 과목에서 드롭이 뜨기 시작해요. 결국 3반 선다고 했죠. 그런 애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수시 상담했던 애가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교차를 해서 자연계학인데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붙었습니다. 좋잖아요. 고대 행정 얼마나 좋아.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학과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대요. 너무 싫대요. 대구 학생인데. 그래서 어딜 가고 싶니? 원래 걔 뜻이 의대였어요. 근데 의대 성적이 안 나와서 교차를 해서 고대를 갔는데, 고대 행정학과를 갔는데 너무 그 학과가 싫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수시에 내신이 한 2.0 정도 됐는데 대구 가톨릭대하고 영남대 지역 이제 의대서가 붙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생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대체로 아이들이 수능이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저 대학을 다니던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 종합반 가서 한 아이들 하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슬렁슬렁 하는 애들하고는 차이가 커요. 예전만큼 절박하지 않거든요. 예전만큼.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옵니다. 졸업생이 많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3번은 문과 침공이 여전히 일어날 텐데 이거는 자꾸 일부 어른들이 자꾸 권유하는 것 같아요. 권유. 저는 말리거든요. 왜냐면 현장에서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봐요. 큰 애들 있고 교차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계열 맞춰서 가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어른들이 자꾸 그래서 그럴 것 같고요. 의대 지원이 되었다고 하나 정시 같은 경우는 200명밖에 안 돼요. 200명. 저기 200명이면 이게 의대에서 지원이 뻥 돼서 밑으로 순차적으로 입시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200명이면 별로 문제 없을 거예요. 굳이 저거를 영향력을 따진다고 하면 과학 한 문제 정도? 굳이 영향을 따져본다면 한 문제 정도의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있고 5번은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에 사탐, 과탐 다 응시가 가능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밑에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점. 과학 2개 하면 7%, 5% 이렇게 줘요. 모집 요강에 자연계학과에 또는 인문계학과에 가산점을 주잖아요. 교차를 막아놓은 거예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교차 못하게 4점 줍니다. 경희대 인문계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사탐 응시하면 4점 줘요. 이과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마 대체로 대학들이 표면적으로는 교차 지원을 열어놓은 것 같으나 막아놨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전공이 지금 올해 큰 이슈긴 하죠. 꽤 많은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체로 자연계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내신 체계를 봐도 전교 내신 기준으로 전교 1등부터 10등 사이에 문과 애들이 많아야 2명이에요. 많아야 2명. 한 명도 없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부터 문과 애들이 밀려버리잖아요. 수능은 잘 나오겠어요? 수능 잘 안 나오죠. 그 무전공은 정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300명도 있어요. 그럼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10명 중에 8명이 지금 전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기준으로는 이과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은 80, 2등급은 70 이렇게 10% 떨어집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애들이. 그러니까 무전공도 대체로 자연계 애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문과 애들이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이걸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무전공 아이들이 많이 쏠리게 되면 무전공 선발하지 않은 대학이나 무전공 옆에 있는 학과들이 입시료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블랙홀로 어느 학과에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인접학과 애들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수시 2월 인원은 이게 옛날 입시를 하신 분들 자꾸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오면서 연락해서 받았는데 선생님 상담 받고 싶은데
수시 2월 인원 확정되는 게 12월 29일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상담받으면 안 돼요 얘기를 해요. 그게 수시 2월이라는 게 수시에서 대학들이 다 뽑아야 되는데 못 뽑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못 뽑는 인원을 수시에서 정시로 넘깁니다. 이게 수시 2월 인원인데요. 인서울대학 기준으로 작년에 5% 넘어갔어요. 5%. 만약에 1000명이다. 정시가 1000명이다. 그러면 수시 2월 인원 합치게 되면 1053명 되는 거예요. 5%밖에 안 넘어갑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는 한 10% 정도 넘어가요. 10%. 지역 거점 사립대는 엄청나게 넘어가요. 광주는 실제 정시 모집 인원의 2.5배가 생깁니다. 의대는 작년에 30명 넘어갔어요. 약대는 31명 넘어갔습니다. 2월 인원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월 인원 때문에 뭔가 이제 입시를 좀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수시 2월 인원 확인하고 그렇게 하자 2월 확인하고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월 인원 자체가 작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모집 인원이 실제 12월 말 인원 봤을 때 크게 차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아프면 병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픈데 민간요법 찾아보고 뭐 인터넷 뒤져보고 막 이거저거 하다가 병이 커져서 병원 가게 되면 엉뚱한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이 있으면 빨리 제3자한테 의견 받고 빨리 처리하는 게 맞죠. 저 기다리는 거 달라지진 않아요. 실제 작년에도 저렇게 오신다는 분 있었는데 상담을 늦게 받으시잖아요. 물론 이거 상담 받으시라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만약에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 우리 아이의 성적을 어떻게 조합해서 대학을 잘 보내고 싶은데 아무리 고민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현재 올해 수능 접수가 정시 접수가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좀 4일입니다.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접수기간 내에 상담 받으면 뭔가 도움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분명히 계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부터 1월 2일까지 우리 뭐합니까? 뒤에 설명드릴 뭐 고속성장 분석기나 진학사 모의를 계속 돌려봐요. 돌려보고 나 여기 써야지. 그 대학을 병원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이제 확인해 주는 것과 내가 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어머님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요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대안을 드릴 수도 있겠죠. 1월 2일 날 오게 됐잖아요. 못 받아들여요. 다음날 접수 마감인데 하루 만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어떤 어머님께서 뭐 재종반에서 상담받고 1월 3일 올해 기준 1월 3일 날 마감인데 1월 2일 날 오셨어요. 울산대 의대만 보고 오신 거예요. 이 어머니가 오셨는데 울산대 의대가 너무 여유가 있어서 연대 의대를 돌려보니까 연대 의대가 잡혀요. 연대 의대 잡힙니다. 그래서 어머니 연대 의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생각 못 해봤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엄마의 머리 아픈 거죠. 아니 우리 아들 연대 의대도 갈 수 있는데 울산대 의대만 3주 내내 본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경기 연수대 못 쓰고요. 울산대 썼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둘째 아이도 상담을 했거든요. 작년에. 둘째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나한테 왜 찾아왔니? 자기 형 상담하는 거 보고 저 사람한테 상담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몇 년 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은요. 이게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내가 고민이 있고 뭔가 해결책이 안 보이면 빨리 상담받아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재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정시 같은 경우는 재수까지 맞물리잖아요. 애들이. 재수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우리 애들이 요즘 애들 보게 되면 재수를 너무 늦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1월, 2월까지 열심히 오시고요. 3월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합니까? 12월 30일 날 집 주변 호프집에 친구들하고 3, 4번 몰려있어요. 11시 반부터. 땡치면 성인이잖아요. 열심히 술을 마십니다. 2월까지 놀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부모하고 자식 간의 대화가 이성적인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올해 뭔가 좀 부족하게 되면 내년을 봤을 때 제3자가 얘기해주는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지게 되면 좀 제3자의 의견을 빨리 받으시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저도 못 외워요. 각 대학별로 우리 애들의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 제 또래 나이 드신 분들은 학력고사 세다라고 하시면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죠. 국어, 수학, 영어 합쳐가지고 340점 만점에 그냥 290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각 대학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반영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불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가나다군 말씀드릴 텐데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요거는 아세요. 전기, 후기 전문대는 아세요. 엄마 아빠들은. 저 때도 이제 전기 시험 보고 떨어지게 되면 후기 시험을 또 봅니다. 후기 대학에 한양대하고 서울여대가 있었어요. 후기가 떨어지잖아요. 전문대 시험을 또 봐요. 그래서 전문대 200점 맞으면 또 보거든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는 전국에 195개 대학이 있는데 예체능 실기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행정적으로. 여기도 쓰고 싶고 여기도 쓰고 싶은데 실기가 겹쳐. 날짜 겹치게 되면 이 학생은 원하는 대학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실기 기준으로 대학들이 가군, 나군, 다군을 쪼개놓은 거예요. 실제적인 뭐냐면 가군에 선발하는 대학을 올해 기준으로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저때 실기시험 보는 거예요. 나군은 저때 실기시험 보는 거고요. 다군은 저때 보는 거예요. 사실 수능도 똑같거든요. 수능 성적을 이제 대학들이 한 학생 데이터당 5원씩 교육과정 평가를 사와요. 그럼 가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은 조때 수능 딱 돌려가지고 줄 세웁니다. 나군 대학들은 조때 돌려가지고 줄을 세웁니다. 다군은 저때 돌려 줄 세웁니다. 가나다군은요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은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 번 대학을 쓸 수 있고요. 대학들은 모집군을 달리하기도 하고요. 한 군에서만 선발하기가 좀 어려운데 서울대는 무슨 군에서 선발합니까? 나군에서만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저때 수능 성적을 돌리거나 예체능 실기를 보죠. 연세대는 고려대는 가군과 올해 다군에서 또 선발합니다. 각 대학마다 모집 선발하기 좀 달라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뒤에 표에 정리해 드릴 거고 누군가 제3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저걸 다 알려주십니다. 그 대학은 모집군을 달리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이렇게 나눠 선발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쓸 수 있는 게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 번이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가군에 중앙대 쓰고 나군에 한국 외대 쓰고 다군에 홍익대 쓰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저걸 가나다군 조합이라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요. 가군, 나군, 다군이 대학이 다 달라야 돼요. 가군에 예를 들어 건대 정도 섞게 되면 나군에 굳이 건대를 또 쓸 이유가 없잖아요. 대학을 홍대로 바꿔본다든가 동국대로 나군 바꿔본다든가 조금 안전 지원해서 성신여대로 바꿔본다든가 다군에 가군이 좀 안전한 것 같으니까 가군이 좀 안전한 것 같으니까 다군을 조금 상향해 본다든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 가군, 나군, 다군 다 같은 대학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는 거 빼고 같은 대학을 3번 쓰는 건 조금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정시에 영어 6등급 학생 만났습니다. 국어, 수학은 2등급이에요. 영어만 6이에요. 탐구가 3,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영어 6등급을 가장 적게 반영해주는 대학을 쓸 수밖에 없잖아. 이 학생은. 가군 한양대 에리카, 나군 한양대 에리카, 다군 한국대 이거밖에 쓸 조합이 없어요. 매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을 좀 다양하게 써본다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군별로 선발하는 인원이 좀 차이가 나요. 가군, 나군, 다군 동일하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 기준으로 가군에는 25개 대학 11,000명, 나군에는 34개 대학 11,000명, 다군은 25개 대학 4,274회, 가나군의 3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군은 나군에 비해서 경쟁률이 3배가 뛰는 거예요. 가군 쓰는 아이들, 나군 쓰는 똑같잖아요. 걔들이 다군 쓸 텐데 모집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는
경쟁률 3배로 뻥튀기 되는 거잖아요. 그 다군이 경쟁률이 높아요. 그리고 보시면 다군에 애들이 좋아하는 대학이 별로 없어요. 나군에 서울대 있잖아요. 다군에 고려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다군은 대체적으로 대학들이 다군에 잘 선발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제가 공부해서 생각해보니까 옛날 전기 후기 전문대 느낌이라서 다군을 선발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대학 가서 자문해보게 되면 어지간하면 다군에서 모집을 안 하고 싶어요. 대부분 대학들이. 그러니까 다군은 조금 대학 기준으로 좀 안 좋은 학과를 배치하던가 좀 선호도가 낮은 학과를 배치하던가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군 조합을 할 때 가군과 나군에서는 최대한 안전 지원을 한다. 다군은 좀 상향 지원을 해본다. 이 뜻입니다. 근데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비수도권 가군에 7,500, 나군에 8,700, 다군 4,000명이니까 저기는 가나군보다 모집 인원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다군은 경쟁률이 2배 뜨겠죠. 지역거점 공립 때는요, 부산대를 빼고 다 가나군이에요. 지역거점 공립 때는. 가나군은 안전지원, 다군은 좀 상향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놨어요. 이게 상권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 애가 인문계인데 어디를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는 가구를 선발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보셨을 때 우리 아이가 중앙대 가구 쓰게 되면 이대 나군 써볼까? 다군에 어디를 쓰지? 외대를 써볼까? 이렇게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하는 그냥 지도 같은 느낌입니다. 만들어 왔어요. 여기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기 성신여대 있죠? 성신여대 가군밖에 못 써요. 인문계는. 나다군에는 선발하지 않아요. 그럼 가군에 성신여대 쓰고 나군수를 딱 보니까 잠깐만, 야 이게 서울과기대 11명이고 가천대 52명이고 하니까 불안하네. 세종대 138명 나군에 있잖아요. 세종대, 그죠? 여기랑 여기 쓰고 다군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이거 모르면은 각 대학교의 정시 모집명을 다 뒤져봐야 돼요. 이게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된다. 그 의미입니다.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이렇게 꼽아요. 그리고 대체로 서울대와 연대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분할 모집 많이 해요. 분할 모집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어지간하면 내가 쓰고 싶은 대학은 가나 다해서 하나씩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전공입니다. 무전공. 무전공은 뭐냐면 1학년 때 전공 없이 들어가서 2학년 때 자기 전공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조심스러울 게 이게 이 정부 들어서 고등교육법을 바꿔서 이게 대학들이 무전공을 정원의 15% 이상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거 안 하게 되면 교육부 예산이 잘 안 나와요. 그 대학들이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기를 들어가서 1학년 때 자기 전공이 없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대학을 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 무전공 가도 돼요. 어쨌든 들어가서 내가 학점 제한 없이 내가 전공에 진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심스러운 대학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집 용어에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전공 진입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학점으로 제한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저거 쓰실 때 2학년 때 전공 진입할 때 학점 제한이 있잖아요. 들어간 것 잠시 기쁠 뿐이고요. 1학년, 2학년 때 학점 관리 못 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공학계열 제가 아이들 보내보게 되면 남학생들이 학점 관리 잘하겠어요? 1학년 때 알코올과 워낙 친해질 거 아니에요. 제 큰애도 3월 달에는 맨 막차 타고 와요. 5월 지나가잖아요. 아침 첫차 타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틀에 한 번씩 집에 와요. 친구 집에 산다. 친구 집에서 어디 모르겠지만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학점이 무슨 2점대 방어가 아주 투수 방어율이 나오죠. 2점대가 나오긴 합니다. 그럼 걔들은 전공 진입할 때 건축학과 이런 데부터 못 가요. 본인이 원하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실 게 모집 요강을 보시거나 모집 요강 잘 안 나와 있으면
학교 입학 때 전화해 보세요. 2학년 때 전공 진입할 때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공 진입에 제한이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전공 진입에 제한이 없다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숙명여대 303명 무전공이 있어요. 숙명여대가 너무 가고 싶으면 써도 돼요. 그런데 대학 하나 걸어놓고 뭐 할래 이런 애들 가끔 있거든요. 그럼 숫자 쓰잖아요. 소속감 1도 없죠. 적응 못해요. 쉽게 말해 애들도 공부할 기계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친구들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회사 다닐 때 일만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회식도 하잖아요. 저기도 303명이면 쟤들이 전공이 없단 말이에요. 일할 때 적응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전공은 좋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대학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거 쓰잖아요. 백발백중 자퇴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진짜 위험해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학년 전공 진입할 때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가 반드시 꼭 가고 싶은 대학이라면 지원하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저기 하나 걸어놓고 하면 안 될까? 소속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자퇴할 가능성이 높아요. 매년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각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A대학, B대학, C대학이 수학을 30% 반영해요. 국어를 30%, 수학을 25%, 이렇게 반영해요. 이 식 나옵니다. 식도 다 다르죠? 그래서 동일한 학생부 성적으로 계산 다 때리게 되면 이 점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거 다 손으로 계산해갖고 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굳이 우리가 그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고속성장 분석기라던가 여러의 툴을 놓게 되면 수능 성적 입력하면 바로바로 각 대학별로 점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당락 판단을 뭘로 합니까? 얘도 해야 돼. 빨간색 점수도 해야 돼요. 내 점수가 각 대학마다 달라지거든요. 우리도 여행 갈 때 우리 원화를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환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수능 성적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고속 성장 분석기인데요. 대학마다, 그러니까 대학이 다 다르죠. 점수가 다 달라요. 이걸 가지고 당락을 따져본다 그 뜻이에요. 우리 아이 표준 점수 합이 얼마나,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들은 그렇게 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 아버님, 우리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계산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뭐 고속 성장 분석기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수능선을 입력해서 이거 쭉 돌려보게 되면 이 대학 점수로 이제 당락, 가나 다군 군별 지원 대학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 못해요. 왜냐면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자, 이거 뭐냐면 각 대학마다 이렇게 수능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몇 개 포인트 되는 대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정리해놨습니다. 가톨릭대가 올해 처음으로 국어, 수학 이렇게 반영 비율을 지정하지 않고 국어, 수학 중 우수한 과목을 35, 두 번째 과목을 25 이렇게 반영해요. 가톨릭대 일반 전형이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 2는 여기는 3과목만 써요. 국어, 수학 중에서 한 과목, 영어, 감점, 탐구 하나. 그러니까 사실상 2과목인 거죠. 저기는 영어 빼면 2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대학들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애들이 수능 5과목 다 잘 보면 좋은데 안 나오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대학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희대 보시면 사탐 응시자는 한 과목당 4점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그러면 문과 침공이 안 돼요. 과탐한 아이들이 못 들어갑니다. 사탐한 아이들한테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과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여기도 보게 되면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우수한 순서대로 이렇게 반영해요. 이렇게 탐구 한 과목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동덕여대는 요 2개 학과는 3과목 씁니다. 국어, 수학 중에서 하나, 그리고 이렇게 쓰고 수능 우수자 여기는 가톨릭대도 똑같이 이렇게 하죠. 저식이 가장 맨 처음 맞는 대학은 가천대입니다. 가천대가 4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대학들이
차용하고 있죠. 동덕여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컨대 수시에서 아마 학생들이 등록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럼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2월년이 많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기 전에 동덕여대 데이터 살펴봤거든요. 쓰기는 많이 써요, 애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동덕여대를 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시라는 관점 말씀드립니다. 동덕여대 현재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대처를 안 쓰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조금 동덕여대에 성적 부족하던 아이들이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덕여대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딜 보게 되면 뭐 동덕여대가 미달이 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서울에 대해서 미달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인 거지 미달이 나는 건 아니에요. 동덕여대 조심하셔야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3육대는 우수한 순서대로 40, 30, 20, 10 반영합니다. 서강대 있고, 서경대는 올해 바뀌었습니다. 영어 필수에 국, 수, 탐, 중, 택 둘이고요. 입시 자료 보시게 되면 이런 꺾음새 안에 들어간 숫자는요, 택일이에요, 택일. 저걸 다 반영한 뜻이 아니라 다 보세요. 여기가 20이니까 국수, 영탐, 반영률 총 한 100이거든요. 여기가 20이야. 그럼 요 3개 중에서 몇 개? 2개 반영한다 뜻입니다. 서경대는 3개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고, 쭉 내려가서 서울여대 가장 우수한 3과목만 반영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세요. 시립대도 사탐 2과목 선택시예요. 선택시 3% 가산점이니까 저거는 문과 침공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성균관대는 보시면 여기가 계산식이 2개예요. 요렇게 산출된 점수랑 요렇게 산출된 점수 중에 우수한 성적을 반영해서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좀 이상하게 반영을 해요. 요렇게 반영하고 요 글로벌 경영 여학과는요 다부대 있는데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해요. 한 과목만. 그럼 저기가 뭐 여러 데이터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지당사 모의전으로 하는데 컷을 너무 후하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다분해, 가나다 다분해, 요 학과가 수능 반영 비율 이런데 탐구가 1개예요. 탐구 2개 잘 못 본 아이들, 즉 탐구 하나만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 쓰겠죠. 근데 걔들이 가군과 나군으로 이탈할, 왜냐면 다군은 최초 합격자들 대부분 등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가군과 나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쟤들은 도망을 못 가요. 탐구 한 과목만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2과목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한 과목만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의외로 저기는 타 군으로 이탈을 많이 못할 거고요. 예비도 많이 안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예비가 1,500번대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그러니까 지원자가 대략 한 4,000명, 5,000명 되는데 1,600등까지 붙어요. 거기는 중앙대 경영이. 근데 그 말은 뭐냐면 1,5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다 좋은 데로 다 이탈한 거잖아요. 왜냐면 다군에 중앙대 경영이 다군에 있어요. 그럼 가군 나군에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려대든 서강대, 성대 이런 다 이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탐구 1개라서 못 도망갈 것 같아요. 탐구 2개를 잘하면 도망가겠는데 1개라. 혹시 여기 관심 있는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뭐 반영한 대학이 없고, 한성대 상상력 인재학부라고 되게 무전공인데요. 나군에서만 이렇게 431 반영합니다. 이런 대학들은 문과 침공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계속 갑니다. 여기 서울의 마지막 대학이죠. 한양 홍익대 있고요. 특이하게 반영하는 건 없습니다. 수도권입니다. 가천대가 이렇게 반영하고요. 자,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4과목을 쓰는 데에 거의 없어요. 또 3과목 씁니다. 강남대도 보세요. 꺾음새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3과목이에요. 경기대는 보통 4과목 쓰긴 하는데 4과목 쓰죠. 단대도 4과목 쓰면 여기부터 2과목이잖아요. 2과목. 여기는 3과목. 여기도 3과목. 여기 2과목이에요. 서울에서 특정 과목만 반영하는 데가 몇 개 없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야 되면 이제 2개, 3개 반영을 하거든요.
신한대, 의정부에 있죠? 이렇게 반영해요. 그래서 이런 문에서는 이렇게, 이런 문에서는 이렇게 반영합니다. 아주대 4개 쓰고요. 안양대는 3개 씁니다. 용인대 3개 써요. 인천대 4개 씁니다. 인천대. 인하대 4과목 쓰고요. 평택 때는 3과목 씁니다. 한경대 국립대입니다. 여기도 3과목 쓰고 한국공학대 취업률 괜찮죠? 시험원원 옆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요 문은 전과목을 쓰지 않습니다. 한세대 군포에 있고 한신대 오산에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씁니다. 협성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문계였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타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애들이 사탐하는 아이들의 과탐으로 이과치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이렇게 선방한다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여기 덕성여대가 인문과 똑같이 반영을 하죠. 동덕여대 여기 자연정보융합학부는 우수한 순서대로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뭐 없고 3육대 4321이고요. 서울대 인문하고 똑같죠. 서울대는 서울대 수학 깡입니다. 서울대는 수학 잘 보면은 어지간하면 다 잘 가요. 큰애가 3반수에서 서울대에 경영을 갔거든요. 큰애 친구들 보니까 보통 보면 수학하고 얘 보세요. 여기에 비해서 얘가 점수 비율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극단 표현이 그러긴 한데 서울대는 수학 다 맞거나 한 개 틀린 애들 중에서 사탐, 과탐 망한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망해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긴 한데 좋은 대학 가면 가서 수학을 좀 많이 봅니다. 시에도 이렇게 돼 있고 서울여대 이렇게 3과목 반영한다는 거. 성균관대 식 2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신여대 뭐 큰 변수는 없고요. 세종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자꾸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또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세종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무용학과밖에 안 떠오릅니다. 보통 저도 그랬거든요. 세종대 제가 3년 동안 제가 자문을 했는데 그 전에 가기 전까지 세종대 저도 무용학과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컴공 교수가 제일 많습니다. 컴퓨터공학과. 그러니까 세종대가 무용학과 중심의 예체능 중대학에서 자연계 중대학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세종대 같은 경우에 예전 생각하지 마시고요. 컴퓨터 공학 교수가 많고 여러 가지 평이 좋으니까 세종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숙대 이렇게 돼 있죠. 반영이 이렇게 돼 있고요. 수홍실대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치고요. 외대 자연계열 외대는요 글로벌 용인에 있습니다. 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고 서울 지역 대학과 좀 선호도를 맞춰보게 되면 광운대 정도 됩니다. 광운대 정도 되고요. 취업률 높은 편이에요. 한국 외대 글로벌 자연계열과도 취업률 꽤 좋은 편입니다. 한성대 있고 한양대 홍익대도 있습니다. 자연계열학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자연계열학과들입니다. 갖춰져 이렇게 돼 있고 대체로 이렇게 4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죠. 우리 애들이 한두 과목 무너지면 저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서 대학 선택할 때 제가 내일 11시 상담이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내일 11시 상담이 있는데 성적수 좋지 못해요. 재수 불사해. 재수 불사.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눈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거 고민이 뭐냐면 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고민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예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수능을 다시 볼 생각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뭘 제가 조심하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맞춰서 원서 써보라고 해요. 제가 보통 성적 잘 안 나오게 확 던져버리잖아요. 막 자기가 쓰고 재수해버리는데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성적 현재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수학 한두 문제, 국어 한두 문제, 영어 한 등급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재수를 불사하고 막 던진다는 분들한테 그래도 원서 쓸 때 잘 써보라고 하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써보라고 해요. 그래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모대학 팀장 아들 상담했을 때 성적이 어느 나오냐면 수도권도 안 잡혀요. 수도권도 안 잡힌 나이인데 뭐 건대 쓰고 뭐 다 던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팀장님 그렇게 쓰시면 내년 힘들다. 삥이 돌려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애들이 보통 자기 성적에서 얼만큼 올려야 이 대학 가는 가늠이 없어요. 근데 실제 원서를 내가 정교하게 상담해보고 아까
대학별 점수 기준으로 내가 돌려본 다음에 내가 이 점수로 이 대학도 어렵구나 알아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구나 감이 느껴지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감이 없으니까 이게 애들이 제 경험상 100%라고 단정 못하겠는데 애들 좀 설렁설렁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결국 광운대 갔어요. 실제 이제 좀 원서 쓸 때도 잘 써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 참고하시면 되고 이 얘기 왜 했냐면 대체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99.9%의 엄마들은 쫄보거든요. 쫄보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막 지금 어디 놀러가 있잖아요. 알바를 놀러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데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는 대학과 우리가 좋아하는 대학은 달라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 받은 건데 애가 지금 엄마랑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수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아니 국민대랑 당국대랑 똑같은데 얘는 왜 저 대학 생인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요즘 트렌드가 있잖아요. A 대학보다 B 대학이 좋은 거예요. 엄마는 아니 왜 저기 우리 때 똑같은데 30년 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 교통과 주변 인프라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니, 우리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회사가 뭐해? 회사 퇴근하고 회사 앞에 술 먹을 데가 없으면 써야 하거든요. 실제 애들이 제가 몇 명 만나봤는데 학교 주변에 놀 데가 없어서 자퇴를 꽤 많이 만나요. 실제 제가 만나보게 되죠. 애들도 사회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과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 좋은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기술교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논산에. 우리나라에서 취업률 비수급은 1위입니다. 77.4%예요. 학교 가면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거기는. 논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 가라고 하는데 애들이 싫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어머님, 아버님 소음 까맣게 타더라도 아이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 대학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싸워요. 정시 때. 엄마는 이 대학 가라는데 아는 여기 좋다 막 하는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잘 못해요. 잘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수능을 3번 맞다는 얘기는 저도 다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춘천 교대 하나 쓰고요. 우리 부모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대 같은 거 걸고 좋겠다. 춘천 교대 쓰고 서강대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홍익대 수학교육 썼습니다. 춘천 교대는 매우 넉넉한 점수 붙었어요. 홍익대 수학교육은 마지막 날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잘 다니면 좋잖아요. 3주가 지났는데 아버지 저 자퇴할래요. 목을 조르고 싶죠 막. 그래 알았다. 근데 가는 꼴도 마음에 보기 싫은 거예요. 쓰레빠를 끌고 그 홍대 입학 수학교육학과 학과장을 만나러 간 거였어. 야, 좀 아니지 않냐? 쓰레빠는 좀 마음이 떠났으니까 싫은 거예요, 걔 지금. 알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볼 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만 가도 관계없는데 교차하겠대요. 그래 교차하려라. 그래서 중앙대 경영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한양대 관광도 하나 쓰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썼어요. 그냥 다 교차한 거예요. 저는 입시한 입장에 다 말리죠. 근데 부모 자식 간의 대화는 이성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저는 애들 큰애랑 둘째랑 TV 보다가 아빠가 TV에서 인터뷰에 나와요. 그 애들도 알 거 아니야. 아빠가 입시 전문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창피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면 지가 선택한 길은 이제 성인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가 가고 싶은 대학 쓰기가 좋아요. 여기서 싸우게 되면 부모자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 까맣게 타더라도 이 시기 때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고 치면 좀 존중해 주세요. 그냥 덜 싸웁니다. 용인대 이런 대학들이 있죠. 자연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게 보게 되면 한국공학대 이렇게 있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특이하게 반영 몇 개 대학 정도만 외우는데 이런 것도 제가 외우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거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정리를. 계산식이 두 개, 이게 좀 올해 유행입니다. 성균관대 둘 중에 계산식 돌려서 우수한 점수로 반영하는 거예요. 건국대 자유전공은 이렇게 반영합니다. 인하대도
이런 학과들은 계산식이 2개예요. 경기에도 계산식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우리가 성적이 안 되면 저 대학교 중심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저 대학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순서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은 앞에 있던 표현에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가천대, 서울여대, 가톨릭대 이런 대학들은 우수한 순서대로 반영을 해요. 이거 참고하시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5과목을 다 못 보고 한 과목 망한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지역대학 같은 경우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서경대는 셋 중에 2개 선택하는 거죠. 성공회대는 온수역에 구로구 온수역이 있습니다. 온수역이 있고요. 여기도 이거 필수, 이거 택둘입니다. 한국 성수대 중계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4과목을 다 안 쓰고 3과목을 씁니다. 그리고 탐구 단계예요. 그리고 2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2과목. 대진대 포천에 있죠. 한림대 여기는 춘천에 있습니다. 건대 글로컬 충주, 남서울대 여기 천안 가는 길에 있고요. 건양대 대전, 상지대 원주, 강원 삼척.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가끔 이거 갖고 오시거든요. 강원대 삼척. 우리 애들 안 가요. 안 갑니다. 제가 매년 보게 되면 우리 애 성적 낮게 되면 저기 갖고 오시는 꽤 많아요. 공립대니까. 근데 저기가 캠퍼스 중에 도계 캠퍼스가 있어요. 삼척. 아시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해발고 제일 높은 대학이 강원도 삼척에 있는 도계 캠퍼스예요. 해발고도 880m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성적이 안 나와서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아이가 꼭 가고 싶은 거 아니면 안 고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고나시는 게 좋아요. 또 기타 대학도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도 있고요. 공주대도 있고 금호공대, 대구가톨대, 대전대, 선문대. 요즘 애들이 선문대 얘기 많이 해요. 여기 아산역에 있거든요. 아산역. 교통이 좀 뚫려서 애들이 선문대를 많이 쓰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성적대는 높진 않습니다. 한 4, 5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교통대 이게 통합했죠. 충북대랑 한국교통대가 통합을 했습니다. 교명도 충북대로 통합을 했어요. 올해 좀 성적이 올라갈 기회성이 있겠죠. 한밭대 이거 좀 통합 얘기 나오면 계속 시끄럽죠. 청주대 여기 사립입니다. 대학명에 지역이 있다고 저 국립대 가시면 안 되죠. 사립이에요. 청주대. 세명대 여기 한의학과 유명하죠. 한남대 대전, 상명대 천안 있습니다. 홍대성도 있고 백석대, 순천향대, 호서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서대 조심할 게 캠퍼스 3개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천안도 있고 당진도 있고 아산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호서대가. 그러니까 당진 같은 경우는 통학이 불가능해. 거의 외진데 있어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서울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가 재작년인가 이런 어머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주대. 공주대 같은 캠퍼스가 4개예요. 캠퍼스가 4개. 근데 어머님이 학부하고 딱 썼는데 예산은 예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와서 선생님 그냥 학과 이름 보고 썼는데 예산이라고 너무 멀다고. 어머니 제가 학과 그 위치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일찍 받아보시고 하는 것도 우리 애가 성적대가 낮게 되면 서로 좀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캠퍼스 위치가 이원화 캠퍼스라고 해요. 안양대도 캠퍼스가 2개 있어요. 안양대 같은 경우에도 안양에 있고 강화도 있어요. 강화는 너무 멀어요. 제가 골프 한잔 칠 때 강화도에 무슨 아일랜드인가 하는 골프장이 하나 있거든요. 서울에서 거의 2시간 걸려요. 2시간. 운전도 빨리 안 하는 편인데 강화도 들어가는 초입에 안양대 강화 캠퍼스 있어요. 캠퍼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좀 대학 높게 되면 동국대도 서울 캠퍼스가 있고 바이오 과학대학 있잖아요. 거기는 고향에 있어요. 고향.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학과 같은 거 찾을 때 이원화 캠퍼스가 많으니까 점수만 보지 마시고 교통 이원화 캠퍼스 여부도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역 거점 공립대는 이원화 캠퍼스 꽤 많아요. 경북대, 부산대 같은 경우도 이원화 캠퍼스 있거든요. 그것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처럼 영어가 6등급이야. 그러니까 영어가 의외로 역설적으로 봤을 때 점수가 9개밖에 없어서 등급 점수별로 파괴력이 커요.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가 1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문제 떨어져도 점수가 2, 3점밖에 감점이 안 되는 뜻이에요. 국어하고 수학은. 근데 영어는 한 등급이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점수가 많이 감점이 돼요. 영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보면 좋겠는데 영어 절대평가라고 애들이 공부를 참 너무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영어를 3, 4등급 맞거나 3, 4등급보다 더 낮게 나온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대학 말고도 영어 반영 비율이 15%인 대학을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15% 대학. 아니면 앞에 있던 것처럼 영어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을 찾던가.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건 제가 표를 해놨는데 이 표에서 노란색 대학만 보시면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 정리를 했는데 올해 영어 1등급이 한 2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수시에 반 정도 날아가게 되면 대략 정시에는 10,000명 정도 남을 거예요. 걔들은 어디 있습니까? 의치한 약수 대부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과는요 대부분 영어 2등급이에요. 일반학과는. 그럼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이 표는 뭐냐면 여기는 만점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 한양과 서울 같은 경우 이 점 차이가 뭐냐면은 얘가 100점이면 얘는 98점 맞는 거예요. 2점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6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 몇 점? 4점 떨어지는 거예요.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보통 서울 지역에 서울대부터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까지는 대부분 영어 2등급대들이 많아요. 광운대, 명지대 이하 대학들은 대부분 3등급대가 많습니다. 그럼 서울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4등급대가 많단 말이에요. 4등급대가. 그러면 여기 대학 중에서 영어 2가 대부분 많은데 영어가 2가 안 되면 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냐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서울대입니다. 왜? 2등급하고 3등급하고 1.5점 차이 나잖아요. 수학 2점짜리 문제 한 개예요. 저기 고려대 서울 3점 차이 나잖아요. 서울은 1점, 2점 차이 나니까 노란색 대학만 고민해 보시면 돼요.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왔다. 저 대학 딱 3개입니다. 요 3개만 하시고 다른 과목 점수가 엄청나게 좋으면 다른 대학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우선 이 노란색 대학들을 먼저 고민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중앙대 3점이면 우습죠. 의대는 어학계열 4점 쉽지 않아요. 어학계열 4점은 수학 4점짜리 한 문제예요. 느낌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 계열은 3점이에요. 3점. 외대 클로벌 자연은 1점. 여기 2.5점이니까 저기 해볼 만하죠. 여기서부터는 4점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건대, 동대 여기 같은 경우는 3등급도 해볼 만하고요. 헌대도 4까지 해볼 만해요. 세종대 인문은 어렵고요. 5점 차이 나니까 자연계는 2점 차이 정도 나니까 해볼 만합니다. 성신여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영어가 20 반영되는 학과가 있어요. 거기는 점수가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여기는 4.5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대학만 고민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인하대 2점. 그리고 아주대는 6점 벌어지잖아요. 아주대는 영어 3대잖아요. 쉽지 않아요. 6점 벌어지니까. 항공대 이 정도면 가천대는 여기까지 받아주죠. 여기 5등급 해보게 되면 얘는 지금 3점밖에 깎이지 않는 거잖아요. 저런 대학들 노란색 대학들 영어가 2등급이 아닌 경우에 3, 4인 경우에는 노란색 대학을 먼저 고민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3등급 대들이 많아요. 지금 방금 보신 대학들까지 영어 다 대부분 2등급이거든요. 애들이 지원하는 애들이. 여기서 3등급입니다. 광운대 5점까지 해볼 만해요. 상명대 이런 데는 해볼 만하죠. 경기대도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서경대는 몇 점 벌어집니까? 25점 벌어지잖아요. 25점이면 힘들겠죠? 25점 벌어지게 되면 동덕대도 몇 점 벌어집니까? 22점 벌어져요. 이런 걸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 보시면 여기 25점 벌어지죠? 여기 15점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런 대학은 다른 과목을 너무 잘 보지 않는 다음에는 영어에서 15점, 20점 감점 당하는데 어떻게 합격하겠냐라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영어가 극단적으로 점수가 9개라서 다른 아이들만큼 등급을 못 맞게 되면 내가 손해가 크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계열은 참고만 하세요.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해놨는데 이거는 제 큰애 입시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메디컬 정시로 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의치한 약수로 그냥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됩니다. 수시로 가야 돼요. 큰애가 수능 때 8개 틀렸거든요. 국어 2개, 수학 2개, 영어 2등급, 화학 2개, 지구학 2개. 수의대랑 약대는 잡혀요. 8개 틀리면. 의치한 안 잡힙니다. 몇 개 틀려야 돼요? 그러면 한 3개, 4개. 수능 3개 틀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시는 의치한 약수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요거 이제 우리 아이가 메디컬 계열 고민하시게 되면 그 센터 가셔서 상담만 잘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진학사나 고등성장이나 메디컬 계열 점수가 잘 잡혀 있어요. 그거 보고 써도 되는데 워낙 불안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다다음 주 상담하는 내가 연대 경영다니다가 수능 다시 본 애가 있어요. 서울대 경영 가고 싶다고. 보니까 점수 되게 여유 있거든요. 근데 왜 상담을 그랬더니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 나름대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잘 봤는데 혹시 내가 놓치는 변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변수도 있죠. 제가 수능 만점자 만나보잖아요. 만점자 만나봐도 걔들 고민 되게 많아요. 이 데이터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잘 본 애들은 어떤 고민하지만 떨어질 고민을 내요. 선생님 제 성적 이런데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애들은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불안의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성적대가 좀 안 좋으면 불합격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여기는 내가 보지 못한 변수 때문에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다 고민이 다릅니다. 성적 좋다고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표로 정리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없나 표가? 그러니까 메디컬 쉽게 정시 같은 경우 말씀드리게 되면 평균 1등급이면 수의대나 약대를 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메디컬 계열은요, 영어가 이 뜨잖아요. 빠이빠이예요. 저기는. 단국대, 천안,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 뜨잖아요. 15점 감점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전 과목 만점 받아도 반대 천안 같은 경우 영어 2등급 뜨잖아요. 빠이빠이예요. 메디컬 계열은 영어 1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거 앞에 데이터 살펴보시면 되고, 이제 뭘 보실 거냐? 또 2개입니다. 그 2개밖에 안 봐요. 고소성장 분석기라는 건 엑셀 기반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인터뷰됐죠. 이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하도 고소성장 분석에 말이 많으니까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다운 구독자수 10만 회, 10만 회. 정시 지원자가 대략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기 엑셀이기 때문에 이게 애들 공유도 많이 해요. 대략 2, 3만 정도 쓰지 않았을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시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론조사하고 비슷해요. 표본이 늘면 늘수록 정확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죠? 정시 지원자가 17만인데 10만 명 이상 썼다? 그럼 아이들이 많이 쓰니까 많이 쓴 만큼 아이들이 그 성적으로 대학을 쓰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뜻입니다. 2번째, 진학사 모의지원은 뭐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근데 올해 1월 5일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진학사의 수능 성적 입력한 애들이 15만 7천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 수능 응시한 애들이 45만 정도 됩니다. 그럼 저건 뭐야?가 아니라 수능 본 애들 중에서 수시에 합격한 애들이 있겠죠. 20만 뺍니다. 24만 남죠. 거기에서 전문대 수시 합격을 또 뺍니다. 그럼 대략 15, 6만 나와요. 정시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진학사의 대부분 성적 넣어본 거고요. 이 서비스를 결제한 아이들이 13만 8천 명입니다. 저기 10만 원짜리예요. 매출이 얼마겠어요? 100억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작년 제가 정시에 전국대학교 경쟁률을 한번 다 더해보니까 가군, 나군, 다군 다 더해보니까 50만 건 나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 번 쓰잖아요. 50만 건 나누기 3 하게 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16만 6천. 그런데 대략 10개 정도 대학은 경쟁률 공개 안 했습니다. 너무 낮으니까. 그거 감안하면 대략 17만 정도 돼요. 정시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17만인데 이 정도 애들이 결제 썼으면, 그러니까 진학사 모의 지원을 안 쓰면 사실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나요. 다 쓰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리고 고소성장을 10만 이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는 이 두 개 데이터를 벗어나서 뭔가 데이터를 찾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보니까 좀 다른 색다른 데이터가 없을까?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찾는 움직임도 있어요. 실제 상담하다 보게 되면. 저는 저 두 개 쓰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그럼 두 개 데이터의 정확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연세대입니다. 여기 약대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과도 맞춰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케바케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게 되면 진학사의 최초 컷과 최종 컷이고 고속성장의 적정 점수하고 예상 점수예요. 그런데 여기는 716점 이하로는 불합격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도 714점 이하는 불합격인데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합격자의 7등 성적이 708이에요. 그럼 실제 입시 결과가 높죠? 여기도 높아요. 안 맞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잘 맞아요. 703, 708, 703인데 707이잖아요. 요 사이에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있죠. 여기도 잘 맞아요. 그죠? 약대입니다. 약대 보게 되면 여기 되면 높아요. 여기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정석이라는 수학 참고서 많이 보잖아요. 전국에 있는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잘 활용해서 수학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하지만 누구는 활용을 잘 못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데이터는 정시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어요. 단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하냐의 문제예요. 제가 진학사 데이터 17년 맞습니다. 17년. 그래도 저도 한번 저 데이터 볼 때마다 저도 쫄아요. 저기 뒤에 계시는 저 센터장님도 저랑 같이 10년 이상 바꿀 저 데이터를. 무섭거든요, 이게 지금. 왜냐면 정시 때는 상담사의 역량이 거의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거든요. 숫자밖에 없잖아요. 숫자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상담이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냐? 진학사 최초 컷이나 고속성장 제일 높은 적정 점수 위에 있으면 어제 다 붙어요. 우리가 상담받기 싫어, 그냥 복잡한 거 싫어. 그런다 싶으면 진학사의 요 최초 컷하고 고속성장이 이 점수보다 높잖아요. 아니면 요 두 점수 사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만원짜리 물건은 만원이나 12,000원 사는 느낌, 이 정도 느낌이에요. 우리는 할인을 원하잖아요. 만원짜리를 한 8,000원 하면 너무 기분 좋겠죠? 그런 느낌이 필요하시면 센터를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가 틀어지는 미묘한 구간들이 좀 있어요. 미묘한 구간들.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713, 708인데 699까지 붙었잖아요. 야, 그럼 저희 머리 아프죠? 만원짜리 물건을 한 12,000원 정도 산 느낌이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 같죠, 여기 지금. 신소재공학과예요, 여기 지금. 신소재공학과. 펑크나거든요. 많이 나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얼마만큼 잘 찾느냐의 느낌이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최초 추가 이게 있는데 실제 우리 애들이 이제 막 이제 수험 협회 받고 이제 뭐 상담을 받든 데이터를 보시든 간에 이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요때 최초 합격자를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를 해요. 이게 최초 합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때 2월 20일까지 추가 합격이라고 그러죠. 저 때 마음이 편해요. 최초합을 안 받고 기다리잖아요. 야, 마음이. 정시는 입시 마지막이라는 느낌이라서 뭔가 안전카드가 없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최초 합격. 아니면 요때 발표하고 요때 등록하고 이때 13일부터 20일까지 등록 안 한 정원에 대해서 이제 추가 합격을 하거든요. 요때 앞에 있는 요 구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예비번호 갖고 붙었네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이제 맨 뒤로 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록할 애들이 거의 다 등록했으니까 학과마다 합격할 수 6이 되게 별로 없어요. 한 명, 두 명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알고 있는 우주 상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 여기에 두 번째 카드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세 번째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큰애가 재수할 때 한양대 관광학부 진학사로 보니까 최초합이 나왔거든요. 썼는데 예비 4번 떴어요. 그러니까 예상 데이터하고 실제 결과하고는 차이가, 제가 봤는데 예비 4번이면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해석도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가나다군 선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 안전카드는 가나군에서, 추가 합격은 저 가나군 아닌 다른 군에서 하면 좋고요. 최초 합격은 다군은 안 되고 물어본 분도 계세요. 근데 인서울대학 기준으로요, 작년 가군은 정원의 70%가 타 대학으로 이탈을 했어요. 가군, 나군은 정원의 84%, 다군은 323%. 여기가 추합이 많이 돈잖아요. 추합이 많이 돈다는 뜻은 최초 합격자 성적이 어마무시하게 높으니까 다른 데로 이탈하는 거잖아요. 다군은 최초 합보다는 추가 합격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만약에 센터를 가지하고 집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게 고속 성장 분석기거든요. 이게 점수가 이렇게 3개 나오는데 여기보다 높으면 진녹 뜹니다. 요 사이면은 연녹이 뜨고요. 요 사이면 노랑이 떠요. 저 선만 낮으면은 빨강이 뜨는데 조합을 이렇게 3개로 하시면 돼요. 진녹, 연녹, 노랑. 그래서 가나군에서 진녹이 하나 있고 나군에서 연녹이 하나 있고 다군은 노랑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GS라 고속 성장이라고 하는데 고속은 색깔로 하기 편합니다. 엑셀이기 때문에 편하긴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인데 뭐냐면 지원자의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모의 지원은 지원자 자기들이 표본을 깔고 하는 거라서 애들이 여기로 쏠리겠다 안 쏠리겠다고 보는데 이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함이 좀 떨어지긴 하죠. 유연함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진학사를 쓰게 되면 보통 어머님들이 이거 보자, 배터리 탈수라고 딱 이거밖에 안 보세요. 사실 더 중요한 정보는 밑에 있는데 이거밖에 안 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아, 혼자 해볼래라고 하게 되면 가나군에서 최초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가나군에서는 7칸이나 6칸 최초가 무조건 있어요. 이게 가나군에서 이게 한 개 있어야 되고 너무 불안하면 2개 있으면 됩니다. 추합 5칸 추합. 자, 그럼 다군의 우주사양 써보라고 그랬잖아요. 다군의 우주사양은 5칸 추합보다는 4칸 불합을 권해드립니다. 왜?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해볼 만하죠. 왜냐면 우리 생각해보자. 데이터 딱 돌려봤는데 불합이 딱 떠요. 쓰고 싶으세요? 안 쓰고 싶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군에 이거 한 개 있고 나군에 이거, 다군에 이거 이렇게 추천해드려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복잡하게 하기 싫으시면. 근데 저나 저기 선생님 이렇게는 안 하시죠. 뭔가 데이터를 추가하시면서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옛날 KBS 옛날 TV 같은 거 보게 되면 그거 보이시나요? 자꾸 옛날 얘기는 학력고사 때 원서업수 마감이 6시다. 그럼 5시 59분에 막 들어가가지고 원서 내는 애들도 있잖아요. 경쟁률 낮은 거 찾아가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도 접수 기간에 경쟁률을 가지고 뭔가 뭐 하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쟁률 낮으면
나한테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1월 5일 날 수능 성적을 받고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할 때까지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면 그래서 접수 기간에 경쟁률을 보면 뭔가 나한테 유리한 걸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경희대의 실제 입시 결과고요. 작년에 시간대별 경쟁률이에요. 그럼 보면 요즘 대학들이 어떻게 하냐면 6시 마감이면 보통 12시나 1시까지만 경쟁률을 공개를 하고 나머지 6시간, 5시간 동안에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아요. 왜? 눈치 싸움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 원서수 마감이잖아요. 직접 뭐냐면 오늘이 원서수 마감인데 점심때쯤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다 보시잖아요. 다 공채 다 써놓으세요. 그러면 잠깐만. 화학, 생명, 수학, 물리, 지리 중에서 제일 낮은 게 무슨 과였습니까? 물리. 제일 낮았잖아요. 와, 여기가 입시열과 낮지 않을까? 보게 되면 얘보다 더 낮은 건 지리가 더 낮았어요. 이 얘기 드린 게 뭐냐면은 시간대별 경쟁률로 나중에 어머니 우는 분들이 있어요. 불안해하시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학과 딱 봤는데 경쟁률 미달이야. 오늘 12시 딱 봤는데 뭐 그런 일 드물긴 한데 제일 낮아. 내가 쓰고 싶은 학과 제일 낮아. 또 0.9대 1이야. 엄마는 막 우시거든요. 터질 것 같다고. 그런 분들 계시고 내가 쓰는 학과 딱 보니까 3대 1이 넘었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 시간대별 경쟁률과 실제 컷은요 상관관계가 1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 들어온 애들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12시에 경쟁률 마감인데 12시 이후 들어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겠어요? 성적대가 좋은 애들일까요? 성적대가 안 좋은 아이들일까요? 대체로 안 좋은 애들이에요. 안 좋은 아이들 이런 걸 몰리는 거예요. 그냥 몰려도 컷은 648 높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별 경쟁률에 대해서는 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높으면 불안하고 낮으면 기대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학과의 특징이 모집 인원이 많거나 예상 점수가 낮거나 추가 합격자가 많아요. 보통은 경쟁률이 높죠. 근데 경쟁률이 낮으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별 경쟁률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간대별 경쟁률을 보고 뭔가 불안하지 마시고 틈을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대별 경쟁률이 나타내는 물리적인 의미는 이미 진학사 모의고사에 다 나와요. 작년에 연세대 통계학과가 막판에 터졌거든요. 막판에 경쟁률이 10몇 대까지 올라갔어요. 최종 경쟁률이. 쓴 애가 있었습니다. 저다가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쓰면 되지? 그거 터질 것 같은데요? 괜찮아? 너 떨어지지 않을 거야? 예, 붙었어요. 어떤 애들이 쓰겠습니까? 아까 연대 점수 보셨잖아요. 700점 안 되는 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 들어온 아이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얘들이 들어오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등수입니다. 등수고, 이게 점수예요. 여기가 이제 최초 합격, 이건 나중에 진학사 보시면 다 보실 거예요. 이게 최초 합격자고 추가 합격자인데, 얘들은요, 최초 합격, 추가 합격인데, 제가 대학에서 물어봤어요. 합격자들 대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렇게 되면 접수 마지막 날,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오늘 들어온대요. 그 전날까지 절반으로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일, 1일, 2일, 3일 4일 동안 봤을 때 앞에 31일, 1일, 2일 동안 합격자의 절반이 들어오고 마지막 날 절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합격자 중에서. 제 큰애도 서울대 배웠을 때 마지막 날 경쟁을 보고 이 정도 나는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고 움직이는 애들 얘들 다 불합격이잖아요. 얘들이 움직이는 거지 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니까 심리가 위축되다 보면 진짜 엉뚱한 얘기 많이 들으시거든요. 이거 막 표본 분석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표본 분석 필요 없고요. 경쟁 분석 안 하셔도 돼요. 자꾸 입시의 본질과 벗어난 걸 막 찾으러 가서 머리 싸매시는데 작년에 모대학 팀장 넘어갔군요. 우와 지금 맡겠습니다. 모대학 팀장이 오셨는데 우시더라고요. 세종대를 쓰셔야 되는데 컷이 계속 높아지고 경쟁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머님이 저 붙잡고 막 우세요.
꼭 써야 되는데 떨어질 것 같다고.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붙었어요. 그러니까 입시의 본질에 벗어난 변수를 가지고 너무 불안하지 마시는 말씀 드렸고요.